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ulti-Objective Vehicle Routing and Loading with Time Window Constraint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차량 경로 문제와 적재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며 실제 식품 및 화학 제품 배송 사례를 기반으로 수리 모형과 GVNS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 기반이 되는 두 가지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경로 문제인 VRP는 제한된 용량을 가진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고객을 방문하는 경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차량 수와 총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며 차량 용량을 고려하면 CVRP, 고객별 방문 가능 시간을 추가하면 CVRP-TW가 됩니다. 반면 차량 적재 문제인 VRP는 주어진 팔렛이나 상품을 제한된 차량 공간에 적재하는 문제입니다. 적재 대상의 차원에 따라 1차원, 2차원 또는 다차원 문제로 구분할 수 있고 상품의 파손 가능성이나 적재 안정성 같은 조건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문제를 결합한 다목적 차량 경로 및 적재 문제 MOVRLP-TW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송되는 상품은 상온, 신선, 냉장, 냉동식품과 화학 제품으로 구성되며 팔렛과 크기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롤케이지에 적재됩니다. 차량은 서로 다른 온도의 영역을 운영할 수 있는 다온도 차량이고 앞문과 뒷문 두 개의 하역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격벽을 기준으로 냉동 영역을 분리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상품별 팔레트를 배치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팔렛 내부의 중량과 부피를 고려하는 1차원 적재와 차량 바닥에서 팔렛의 위치를 결정하는 2차원 적재를 동시에 포함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10명의 고객을 2개의 경로로 배송하는 예시입니다. 각 색상은 상품의 유형을 의미하고 팔렛의 내부 숫자는 해당 상품을 주문한 고객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점은 차량 경로와 적재 위치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경로 A에서 고객 1과 2의 상품을 하역하고 다음 고객인 3번의 상품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림의 화살표처럼 해당 팔렛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동 거리가 짧은 경로라도 이후 방문할 고객의 상품이 앞을 막고 있다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로가 됩니다. 이 문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 이동 거리와 사용 차량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고객의 주문이 하나의 팔렛에 함께 적재되는 혼합 주문수를 줄여내는 것입니다. 혼합 적재는 공간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하역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불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제약 조건으로는 먼저 각 팔렛과 차량의 중량 및 부피 한계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상품을 하역할 때 이후 배송할 다른 상품을 다시 배치하지 않고 직접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LIF4 규칙을 수정한 Adapted LIF4를 적용합니다. 이 규칙에서는 차량의 길이 방향뿐 아니라 폭 방향으로도 직선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빈 롤케이지는 접고 빈 팔렛은 차량 측면에 고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미 하역된 용기는 이후 작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분할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고객의 주문은 반드시 동일한 차량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본 문제는 시간창에 있는 CVRP의 2차원 또는 3차원 적재 조건을 결합한 문제와 관련됩니다. 먼저 이 LCVRP는 서로 다른 폭의 길이를 가진 상품을 차량의 직사각형 바닥에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적재물 간 중첩이 없어야 하고 방문 수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하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브랜치 앤 컷과 같은 정확해 법뿐 아니라 타브서치, 엔트 콜로니 옵티미제이션, SA, VNS 등의 메타 휴리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창, 동시수거와 배송, 이질적인 차량을 추가한 다양한 확장 문제도 연구되었습니다.
3L CVRP는 폭과 길이의 높이까지 고려해 직육면체 형태의 상품을 차량에 적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중첩 방지 외에도 접재 안전성, 파손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안전한 운송, 하역 순서 등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동 거리나 차량 수와 같은 경제적 목적에 집중하였고, 이 논문에서 다루는 실제 MOVR LPTW에 대한 정식 수리모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로, 시간창, 팔렛 적재, 차량 적재를 통합한 새로운 MILP 모형을 제안합니다. 또한 대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OVR-LP-TW에 특화된 VNS 기반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주요 기여점입니다. 다음은 수리모형에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V는 물류센터와 고객으로 구성된 노드 집합이고 0과 N+1은 출발 및 도착 물류센터를 나타냅니다. S는 상온, 화학, 냉장, 냉동, 신선 제품의 상품 유형이면서 동시에 해당 팔레트 유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F는 차량 집합이고 주요 파라미터로는 거리당 연료 비용, 차량 고용 비용, 혼합 주문의 불편 비용, 고객별 시간 창과 서비스 시간, 상품의 중량과 부피, 팔렛 및 차량 크기와 용량이 있습니다. 계산되는 파라미터에는 고객이 주문한 한 상품의 단위 중량과 단위 부피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한 팔레트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상품 수인 maxm과 해당 주문에 필요한 최소 팔레트 수인 minx를 계산합니다. 의사결정 변수는 두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에서는 고객 간 이동 여부 Y, 차량 사용 여부 Z, 고객 도착 시간 T, 새 팔레트 시작 여부 Z, 이전 고객과의 혼합 적재 가능 여부 B, 사용 팔레트 수 X 등을 결정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차량과 각 팔레트의 좌표를 결정해 실제 차량 바닥에 팔레트를 배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체 MILP 모형은 두 단계로 구성이 되고 1단계에서는 차량 경로와 시간창을 결정하면서 각 상품이 몇 개의 팔레트에 적재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결정된 팔레트를 차량의 2차원 공간에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의 사용 가능 면적은 알파 LW로 제한하며 알파는 0.92, 0.87, 0.82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알파가 작아질수록 1단계에서 더 보수적으로 적재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1단계 적재 모형의 핵심은 각 상품 유형별로 필요한 팔렛 수가 경로를 결정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고객 제2의 주문이 적재되는 방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합니다. 먼저 ZJS는 고객 제2의 상품이 비어있는 새 팔레트에서 시작하면 1의 값을 가지고 BJS는 고객 제2의 주문 전체가 이전 고객이 사용한 마지막 팔레트의 남은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객의 주문이 새 팔레트에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주문 전체가 이전 고객의 팔레트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주문의 일부는 기존 팔레트의 남은 공간에 넣고 나머지는 새로운 전용 팔레트에 적재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제약식을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ZJS가 1, 즉 고객 제2의 주문이 새 팔레트에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팔렛 수 XJS는 앞에서 계산되는 최소 팔레트 수 min XJS와 똑같습니다. QVJS와 QWJS는 마지막 팔레트에 적재되는 누적 부피와 중량으로 전체 주문에서 완전히 채워진 앞쪽 팔레트의 상품 수를 제외하고 마지막 팔레트에 남는 상품 수의 단위 부피와 단위 중량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존 팔레트를 활용하지 않고도 모든 팔레트를 새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팔레트 수 NPJS도 전체 사용 팔레트 수와 같아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ZJS가 0, BJS가 1인 경우입니다. 고객 제2의 주문이 새 팔레트에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이전에 방문했던 고객 I의 마지막 팔레트에 전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서메이션 yijk는 1이라는 조건을 통해 고객 J가 실제로 고객 I 바로 다음에 방문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적 부피와 중량은 이전 고객의 마지막 팔레트 적재량에 고객 J의 주문량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기존 팔레트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에 XJS는 1이고 새롭게 추가되는 팔레트는 없기 때문에 NPJS는 0이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ZJS는 0, BJS는 0인 경우입니다. 고객 J의 주문을 새 팔레트에서 시작하진 않지만 전체 주문이 이전 고객의 팔레트 하나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문의 일부는 이전 고객의 마지막 팔렛에 혼합을 하고 남은 물량은 새로운 빈 팔레트에 적재합니다. 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약은 마지막 팔레트에 적재되는 부피가 팔레트의 용량 범위에 들어오도록 설정하고 그 다음 식은 누적 부피와 단위 중량의 비율을 이용해서 마지막 팔레트의 누적 중량을 계산합니다. 이때 기존 팔레트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새로운 팔레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XJS는 2 이상이 되고 추가 팔레트 수 NPJS는 전체 사용 팔레트 수에서 기존 혼합 팔레트 하나를 제외한 XJS-1이 됩니다. 고객 J의 전체 주문을 이전 팔레트에 적재할 수 있는지를 두 개의 이진 변수 B1JS와 B2JS로 판단합니다. 두 값이 모두 0이면 부피와 중량 용량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하나만 1이면 부피 또는 중량 중 하나가 제한 요인, 두 값 모두가 1이면 부피와 중량 한 개를 모두 만족하므로 고객 J의 전체 주문을 이전 팔레트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비겜 제약식을 통해서 이러한 네 가지 상태와 최종 결정 변수인 BJS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MILP인데요. 1단계에서 목적 함수는 세 비용의 합을 최소화합니다. 첫 번째는 거리와 연료비를 곱한 총 운송비, 두 번째는 사용 차량 수에 따른 고용비, 세 번째는 혼합 팔레트에 발생하는 불편 비용이 됩니다. ZJS가 0이면 새 팔레트에서 시작하지 않고 기존 팔레트에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혼합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약 8은 각 고객이 한 번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9번과 10번은 사용 차량이 물류센터에서 출발해서 다시 물류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11번은 흐름 보존 제약이며 12번부터 14번은 고객의 도착 시간이 시간창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앞 고객의 서비스와 이동이 끝난 다음 고객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나머지 제약식은 앞에서 설명했던 시나리오 1에 대한 제약식이고 23번부터 30번은 시나리오 2에 대한 제약식, 시나리오 31번부터 37번까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시나리오 3번에 해당하는 제약식입니다. 제약식 38번부터 43번은 앞서 설명했던 B1, B2, B를 전체 모형 안에서 정의한 것이고 이 이후 제약식은 고객별로 계산한 추가 팔레트 수를 실제 차량별 팔레트 수와 연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44번부터 46번에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46번 제약에서는 모든 팔레트들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과 냉동구역의 격벽 및 작업 공간을 합한 값이 알파 LW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조건은 2단계의 정확한 좌표 배치에 들어가기 전 1단계에서는 명백히 적재가 불가능한 경로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결정된 팔레트들을 차량 내부에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적 함수는 차량에 적재된 팔레트의 최대 X 좌표인 max LK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팔레트를 차량 앞쪽부터 최대한 밀집해서 배치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각 팔레트의 X 좌표와 Y 좌표가 차량 영역 안에 위치하도록 하고 냉동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격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냉동 상품이 있다면 별도의 냉동 구역, 폭과 격벽, 작업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약들은 같은 유형의 팔렛끼리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팔렛 사이에서도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면적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2단계에서 좌표 배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경로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초기의 생성에서는 스윕 라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직선을 회전시키면서 직선의 차례로 만나는 고객을 현재 차량에 할당하는 방식인데, 차량 용량을 초과하면 새로운 차량을 선택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차량 용량이 100kg인데 고객 1과 2를 첫 번째 차량에 배정하면 95kg을 적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 3부터 6번까지는 두 번째 차량에 배정해서 정확히 100kg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가까운 고객들을 묶은 초기 경로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초기에는 투루트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개선되게 되는데요. 두 경로를 선택한 뒤 첫 번째 경로에서 K1명의 고객, 두 번째 경로에서 K2명의 고객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선택 고객 수는 1명에서 4명 사이에서 결정이 되게 되고, 화면에 보이는 예시에서는 첫 번째 경로에서 고객 2를, 두 번째 경로에서 고객 3과 4를 선택해 교환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경로는 1, 3, 4가 되고 두 번째 경로는 2, 5, 6이 됩니다. 교환 후 각 경로는 독립적인 시간창 TSP 문제로 보고 VNS1 옵티미제이션을 이용해 방문 순서를 각각 독립적으로 재최적화합니다. 새로운 해가 기존 해보다 개선되면 이를 현재의 최선 해로 갱신합니다. 경로 교환 단계에서는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매번 정확한 2차원 적재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이크 피지빌 절차를 통해서 경로애가 실제 적재 가능한 해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큰 값인 알파 값인 0.92를 이용해서 단순화된 1단계 모형과 2단계 적재 모형을 실행합니다. 적재가 불가능하면 알파를 낮춰서 1단계에서 허용하는 팔레트 면적을 더 보수적으로 제한합니다. 3개의 알파 값에서도 실행 가능한 적재를 찾지 못하면 해당 경로를 주문수가 비슷한 2개의 경로로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 고객 경로가 불가능하면 1, 2, 3, 4, 5, 6 두 경로로 분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 탐색만 반복하면 특정 지역 최적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쉐이킹 과정을 적용합니다. 쉐이킹은 현재 해를 R회 무작위로 섞어서 기존 탐색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경로의 고객 수에서 1을 뺀 값과 R 중 작은 수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로가 1349, 두 번째 경로가 256일 때 고객 4번과 6번이 교환되어 각각 136과 245의 새로운 경로가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교환된 경로쌍은 같은 쉐이킹 과정 내에서는 다시 선택되지 않으며 모든 경로가 선택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소규모 실험에서는 고객 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모형은 엑스프레스 아이브를 이용해서 해결했으며 거리당 연료비 P는 킬로미터당 0.12파운드, 거리당 연료비 차량 고용비 H는 차량당 50파운드로 설정했습니다. 혼합 주문의 불편 비용은 1, 5, 10으로 변화시키면서 결과를 확인했고, 인풋 데이터로는 거리 및 시간 행렬, 고객별 수요, 차량과 팔레트의 크기 및 용량, 고객별 서비스 시간과 시간창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에서는 알파를 0.92로 고정하고 혼합 주문 비용 i를 변화시키면서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Z-는 총이동 거리, Z2-는 사용된 차량 수, Z3-는 혼합 주문 수입니다. 최종 목적 함수는 연료비를 반영한 PZ-, 차량비를 반영한 HZ2-, 혼합 비용을 반영한 IZ3-의 합입니다. 표를 보면 i가 1파운드일 때 거리 비용은 455.94, 차량은 2대, 혼합 주문은 11개이고 총 비용은 165.71입니다. i가 5파운드를 증가하면 혼합 주문은 10개로 감소하지만 이동 거리는 481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혼합 적재를 한 건 줄이기 위해서 더 긴 경로를 선택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혼합 비용의 크기가 경로 및 적재 전략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실험은 실제 사례의 489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지역 탐색의 최대 크기 Lmax는 4, 쉐이킹 횟수 Rmax는 30으로 설정했고 옵트락의 최선회와 비교했습니다. 옵트락은 운전자 휴게 시간과 혼잡 시간대의 속도 변화 같은 추가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옵트락에서는 한 운전자가 하루에 2개의 경로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 수가 차량 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목적 함수인 실제 사용 차량 수는 완전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결과표를 보시면 모든 i 값에서 GVNS의 목적 함수 값이 옵트락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가 0일 때 GVNS는 768.17, 옵트락은 825.96이고 i가 1일 때는 각각 1110.67과 1258.96입니다. 전체적으로 GVNS가 약 7%에서 12% 정도 낮은 목적 함수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편 비용인 i가 커질수록 알고리즘은 이동 거리나 차량 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혼합 주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옵트락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결과가 혼합 주문 비용 i의 설정에 민감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차량 경로, 고객 시간창, 1차원 팔레트 적재, 2차원 차량 적재를 하나의 다목적 MILP 모양으로 통합했습니다. 정확한 MILP는 계산 복잡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객 5명의 소규모 사례에만 적용해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대규모 사례에서는 GVNS 알고리즘을 제안했으며 최대 489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인 옵트락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교대 시간, 휴게 시간, 최대 근무 시간 같은 규정을 모양에 포함하여 실제 환경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논문의 장점은 첫째, 제약식과 의사결정 변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각 변수의 의미와 제약식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복잡한 모형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의 주문이 새 팔레트에 적재되는 경우, 기존 팔레트에 모두 혼합되는 경우, 일부만 혼합되는 경우를 세 가지 시나리오와 그림으로 제시해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LIFF 규칙을 실제 차량의 앞문과 뒷문, 폭, 방향 이동, 빈 팔레트 처리 방식에 맞게 수정해서 문제의 현실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은 좀 크게 아쉬웠는데요. 소규모 실험과 대규모 실험에서 각각 하나의 인스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인스턴스에 대한 평균 성능과 변동성을 함께 제시했으면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과를 더 강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수식과 예시의 수치에서 오류가 발견돼서 모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고객이 주문한 같은 유형의 상품은 모두 동일한 단위 중량과 부피를 가진다고 가정했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질적인 상품 단위를 고려한 확장 모형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